안녕하십니까. 국내 이슈를 통해 주식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찾아보는 크로스체크. 저는 오현진입니다. 오늘도 준비된 세 가지 기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데일리 기사입니다. 아르헨티나가 사실상 디폴트를 선언했습니다. 70년 전에는 그 5대 부국 중에 하나로 들기도 했는데요. 무상복지와 급격한 임금 인상에 따른 포퓰리즘 정책으로 인해서 국가의 경제 성장률이 크게 악화되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현재 아르헨티나의 경제 상황과 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데일리 기사입니다. 올해 특례 상장한 5곳 중에 3곳은 공모가를 웃돌면서 주가가 나름 선방해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 특례 상장 기업들은 대부분 기업이 제시했던 공모가 밴드 하단에서 그리고 그 하단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에서 공모가가 측정됐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양호한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특례 상장 기업들이 제대로 된 평가를,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하다는 이슈인데요. 특례 상장 기업들이 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지 두 번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국내 기업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내 제조업 지표가 계속해서 악화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재고율은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공장 가동률도 10년 내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취업자 수도 연속적인 감소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국 경제의 현재 현황 마지막 이슈로 살펴보겠습니다. 기사 본문 보겠습니다. 이데일리 8면 국제면에 있는 기사입니다. 아르헨티나는 사실상 이제 선진국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는 경제 지표가 급격하게 악화되면서 디폴트를 맞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일단 현재 나타나고 있는 아르헨티나의 경제 지표 상황부터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이제 주요 경제 지표를 보면 GDP 대비 경상수지, 재정수지 같은 경우 2014년부터 작년까지 계속해서 꺾이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고요. 물가 상승률을 보시면은 기록적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2% 내외면은 이제 가장 적정하다라고 보고 각 국가들이 2% 내외의 물가 상승률을 목표치로 삼는데요. 2014년부터 두 자릿수 대 물가 폭등이 나타나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각 국가에서 약 3%대로 안정되면은 가장 좋다라고 보통 평가를 하는데요. 실업률 매년 증가하면서 작년 9.5%까지 급등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사실 아르헨티나는 경제 대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농산물을 수출하면서 상당히 높은 경제 성장률을 구가했고요. 100년 전, 그러니까 한국이 일제 식민지였던 시기에 이미 지하철이 있을 만큼 선진화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지속된 포퓰리즘 정책으로 현재의 위기를 맞게 됐다라는 거죠.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것은 당장은 국민에게 인기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가 없는 정책을 의미합니다. 과거에 후안페론 대통령은 임금을 한때 25%나 끌어올리기도 했습니다. 1년에 임금이 25% 올려진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것이죠.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도 가파르다고 하는데 이 정도는 거의 각국에서 생각할 수 없는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300만 원 받던 임금을 400만 원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모든 국민이 좋아하겠죠. 하지만 그에 따라서 기업은 재정적인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고용자를 줄이면서 실업이 급증하고 물가가 폭등하면서 재정 악화로 연결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1951년 이후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빠질 수밖에 없었고요. 지금까지 IMF로부터 이제 구제금융을 받고 여러 가지 구제금융을 20회 넘게 받았지만 부활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 후진국이 된 유일한 나라라는 오명을 현재까지 쓰고 있다라는 거죠. 자세한 내용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의 이제 경제 같은 경우에는 위기 수준이라는 거죠. OECD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47.6%에 달했습니다. 물가가 10%만 상승해도 엄청난 폭등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47.6%는 사실상 정상적인 이제 그 경제 구조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게 할 수밖에 없고요. 물가가 극단적으로 폭등하게 되면 소비가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통상 주요국의 적정 물가 상승률 목표치 앞서 말씀드린 대로 2%라고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10%를 실업률도 넘고 있는 모습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뿐만이 아니죠. 국내 총생산 대비 경상주지 비율은 마이너스로 하락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외 안정성이 크게 떨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당분간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현재 아르헨티나 대통령인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이 페론주의를 신봉하고 있는데요. 이 페론주의라는 것은 포퓰리즘 정책과 비슷합니다. 소득을 끌어올리고 정부가 재정 적자 정책을 운영하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재정을 활용해서 경기를 끌어올리는 그런 정책인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정책은 대규모의 실업과 경상수지 마이너스에 대한 그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추진한다라는 것 자체가 경제에 대한 기대감을 약하게 시키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부족한 정부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 이제 증세안을 담은 긴급 법안을 최근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증세로 인해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다시 한번 올라가고 경기는 계속해서 어려운 여건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일견 이 페론주의는 한국의 소득주도 성장, 소주성 정책과 비슷해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아르헨티나의 포퓰리즘에 대한 그 실패를 발명구사 삼아서 연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경제 정책을 짜는데 조금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내용 보겠습니다. 이데일리 19면 증권면에 있는 기사입니다. 올해 특례 상장한 기업 5곳 중에 3곳은 공모가를 웃돌고 있지만 공모가 자체가 낮게 정해졌기 때문이다. 때문에 올해 상장된 특례 상장 기업의 주가는 대부분 부진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성장성 특례 상장 기업의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특례 상장한 셀리버리는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죠. 상승률이 공모가 대비 109.6%를 기록하는 모습입니다. 이에 힘입어서 올해도 약 5개의 주관사가 각각 5종목을 이제 상장을 시켰습니다. 라닉스와 올리패스, 라파스, 신테카바이오, 브릿지바이오 같은 종목들인데요. 공모가 대비 상승한 종목은 라닉스, 올리패스, 그리고 신테카바이오 3종목이고요. 2종목은 공모가를 하회하는 모습입니다. 그럼 이제 상대적으로 선방했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밴드가 하단이 워낙에 낮게 잡혀 있었다는 부분이죠. 그런데 그 낮은 밴드 하단도 지키지 못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이제 상장 후 좋은 흐름을 보인 것은 아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일단 특례 상장 기업이 처음에 그 공모가를 산정하는 과정을 한번 보시면요, 성장성 밴드 같은 경우 실제로 이제 그 비슷한 기업과 이제 비교를 하죠. 통상 유사 기업 주가 수익 비율 PER을 감안해서 공모가 밴드가 정해집니다. 성장성 특례 상장 5곳 중에 라파스와 라닉스를 제외하고 3곳이 바이오 기업이기 때문에 현재 순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3, 4년 뒤인 2022년 혹은 2023년에 순익 추정치를 구하고 이에 20-30% 정도 할인율을 적용을 하는데요. 할인율을 적용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3년 뒤나 4년 뒤에 기업 실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지 줄어들거나 정체될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낙관적 편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하지만 3, 4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게 이제 경제 위기일지 아니면 기업적인 문제일지는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할인율을 적용한다라는 거죠. 또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유사 기업의 평균 PER을 또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적정 주가를 선정을 하는데요. 여기서 20에서 40%의 할인율을 한 번 더 가격적으로 적용해서 공모가 밴드를 산출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그 성장성 특례 상장사들은 특히 이제 제약바이오주들은요, 종근당이라든지 한미약품, 유한양해, 지금 상장되어 있는 대형 제약 바이오사를 기준으로 그 주가를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 대형 제약사의 평균 PER이 24배에서 30배 수준을 받고 있는데 특례 상장 기업도 이 정도의 PER을 적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업력이 오래된 대형 제약 바이오주와 특례 상장되는 제약 바이오주를 똑같은 PER을 적용한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투자자 입장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때문에 할인율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수요 예측을 거쳤을 때 공모가 밴드 하단을 밑도는 케이스가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전에도 그 신규 상장주를 말씀드릴 때 언급드렸던 내용이지만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업종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제약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임상 3상 실패를 비롯해서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공모주들이 조금 안 좋은 영향들을 많이 받았다라는 부분이죠. 때문에 앞으로 상장되는 이제 제약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주가 수익률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다음 달 제약바이오 업계의 최대 행사라고 볼 수 있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를 기점으로 해서 제약바이오주의 투자 심리가 살아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다음 달부터는 제약바이오주의 투자 심리 개선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슈 보겠습니다. 한국경제 사면, 기획면에 있는 기사인데요. 국내 경기에 대한 상황이 여전히 좋지 않다라는 거죠. 재고율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고용지표도 꺾이는 흐름들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기사 본문 내용으로 보시면은 매달 말 기준으로 기업이 창고에 쌓아놓는 재고량은 꾸준히 증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재고율을 기본적으로 계산할 때는 재고량에서 이 출하량을 나눠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고율이 현재 120%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품 10개를 시장에 내보낼 때 12개가 창고에 쌓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재고 수준이 높다라는 것은 경기가 좋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고요. 생산할수록 손해를 보기 때문에 기업은 전기요금과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서 가동을 줄일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장 가동을 줄이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고용도 줄어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재고율 상승과 가동률 하락이 이제 심화되면서 기업들은 설비 투자까지도 줄이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생산한 물건도 창고에 쌓이고 있는데 미래 설비 투자를 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때문에 설비 투자가 올해 내내 감소하는 모습들 나타났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용도 좀 급감하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이런 제조업 불황의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글로벌 경기 침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기업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교역이 둔화되면서 대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가 크게 타격을 받았습니다. 물론 최근에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 협상을 체결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경제가 조금 더 나아지겠죠. 실제로 IMF는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3.4%로 올해보다 0.4%포인트 올려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기 개선은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급진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국의 수출은 역성장을 보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 정부에서도 법인세 인상이라든지 이런 세금 인상 들을 통해서 기업의 경영 여건을 조금 더 위축시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기업이 살아야 이제 경제가 전체적으로 사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고용 지원이라든지 세제 혜택 지원이 분명히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금일 준비된 기사 내용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미국 증시는 성탄절로 인해서 휴장을 했고요. 국내 증시는 화요일 같은 경우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조정받은 모습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제 현재 시점에서 수급이 완전히 하락으로 전환된다, 매도로 전환된다라고 보여지지는 않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우려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내년 실적 컨센서스가 상향 조정되는 종목군들을 꾸준하게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끝으로 이번 올해 배당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오늘까지 매수를 하셔야 배당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크로스체크 오현진이었습니다.